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간과 쓸개와 관련된 그 병증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간암, 간과 쓸개는 항상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담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저 이제 동양의학적 병리입니다. 간이 약해지면서 여러 가지 병적으로 어, 발전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어, 예컨대 월경과다, 월경과다로 장기간 방치해서 간에 피가 부족해지죠. 그러면 간이 본래 해야 할 그 해독 능력이라든가 소통시키는 에, 소간, 소간 작용이 결여되기 때문에 허약해진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여자들의 그 병증은 거의 피와 관련돼 있어요. 열의 9은 그렇습니다. 남자들하고 틀려가지고 매월 월사가 있고, 또 출산할 때 과다출혈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간이 약해지면서 갑자기 악순환이죠. 월경 과다가 또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간이 급격히 약해지고 나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이 본래 해야 할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음. 아니면 또 목토 불화라고 간과 비장의 불화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위가 있어가지고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비위는 간의 소설작용이라는 건 소통시키고 이렇게 뚫어주는 그런 걸 뜻하죠. 그래서 간의 소설 그 작용에 도움을 받아서 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과 비장이 서로 화합이 안 돼 가지고 불화가 생길 경우에는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병이 오든 비장병이 오든, 비장이라는 건 양방용어로 췌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병이 오든 소화기관인 비위병이 오든 어떻게 됐든 그런 증세가 기다리고 있죠. 그러기 전에 복부 비만은 이 비위, 뱃속의 그 내장 지방, 숙변 이런 그 담, 이런 따위로 내부가 꽉 차 있어요. 이건 단적으로 묵토브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통이 안 돼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내보내야 할 게 아래로 내려가지를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죠. 음, 그래서 장기간 방치를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되죠. 췌장이나 간이나.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다가 어느 순간에 극심한 과로를 했다거나 아니면 찬기운에 노출이 됐다거나 음, 이런 경우에 갑자기 병적인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또는 간이 약한 사람이 술을 먹어. 술을 먹으면 간이 견디지를 못하고 간이 붓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쉬면 또 간이 가라앉고 술을 안 먹으면 부기가 내려요. 이렇게 부었다 내렸다를 반복하면서 간이 약해져 가지고 품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간의 모든 기능이 떨어지면서 점차 간이 상해가는 것입니다. 어, 이런 경우가 있고 지금 하나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는
담낭을 수술을 해서 수술을 해가지고 제거를 했어요. 이때 쓸개를 떼어냈다고 해서 간 내부에서 담즙이 생산이 중단된 게 아니고 안에서는 계속해서 담즙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담즙을 담을 그릇이 없어진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때 갈 곳을 잃은 이 강력한 담즙은 비장 또는 췌장, 췌장이나 간에 침범을 해. 침범을 해가지고 염증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또는 폐도 침범할 수가 있다. 이런 나쁜 기운이. 그래서 이러한 그 경우에는 수시로 적절히 해독을 하거나 정화를 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은 그 피를 정화시키는 장부이다. 해독을 해가지고 해로운 물질이 간의 해독 능력을 초과하게 되면 간 내부에 타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타켈이란 피 속의 독소를 말하는 것이죠. 독소란 죽은 피, 뭉친 피, 습, 담, 화공, 약독, 대기, 공해 이런 것 등등 이러한 걸로 인해서 화라든가 염증 이런 등등의 그 연유로 해서 병을 유발시키는 거죠. 이런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장기간 정체되어 있으면 끝에 가서는 병증으로 발전해서 담낭염, 담낭암, 담석증, 간 굳어지는 간경화, 간염, 간암 등등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통적으로 뱃살이 있으면 반드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간을 맑게 청간시켜서 그러니까 청간시켜서 순차적으로 정상적인 육체를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자들의 경우에 간 기능이 약해져 가지고 늘 피곤해하고 얼굴이 기미가 끼고 이런 사람은 간 내부에 피가 부족하고 탁한 피가 많아서입니다. 탁한 피는 많고 좋은 피는 부족하고 이러니 참 맨날 피곤하고 어떤 여타 크고 적은 병증이 여기저기서 생기죠. 뭐 머리가 아프다든가 좋은 피가 심장을 공급 못해서 심장에도 피가 부족하고 탁한 피가 심장으로도 와가지고 또 심장이 순환이 안 되고 가끔가다 벅적지근하고 콕콕콕 찌르는 자통이 있고 답답한 느낌이 있고 또 머리가 어지라고 또 머리가 멍해지고 이게 전부 좋은 피는 부족하고 나쁜 피가 많아서 순환을 자꾸 맥히고 순환이 안 돼서 이런 경우이죠. 이때는 뭐 마땅히 3월차 3월차라고 하는 건 보혈 피가 생기는 거죠. 숙지왕, 당기, 백작약, 청궁 이걸 3월차라고 그러죠. 3월차하고 또 구기자, 백출, 치실, 백복령, 민들레, 익모초를 참고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제 남녀 공통으로 간을 정화시키는 식품, 오리고기, 오리고기나 또는 반마늘을 죽염에 찍어 먹기, 반마늘을 구워서 그리고 다슬기 요리, 이걸 틈틈이 열심히 이렇게 먹으면서 또 민들레 차를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먹는 게 좋겠다.
또 간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소화에 좋은 백출, 후박, 필발, 메가, 지실, 감초 이런 등등을 참고하는 게 좋다. 음. 그리고 하나의 그 간암 환자, 그 남자 A형 혈액형은 남자 간암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간 정화식품으로 오리고기 또는 간마늘 구워서 죽염에 찍어 먹고 이런 경우에 참 피를 해독하는데 참으로 좋은 식품이죠. 음. 뭐 다슬기 요리도 간을 해독하는데 참 좋은 식품이죠. 물속의 옹담이라고 그러죠. 예, 간병에 주로 진짜 곰슬개, 슬개는 참으로 필수적인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다슬기 요리를 자주 된장 풀어가지고 청국장처럼 그렇게 하면 간 해독하는데 그 이상 좋은 식품이 없어요. 그리고 잡수시고 이러한 식품들을 틈틈이 열심히 먹여야 돼. 거기다가 또 하나 차로 만들어서 수시로 먹을 수 있는 요 차를 같이 병행을 하면 좋습니다. 백계자 볶은 거, 행인 볶은 거, 살구시죠, 행은. 산사나무 열매, 그리고 별갑 살짝 구운 거, 그리고 하수도 적하수, 또 백하수 둘로 나누죠. 그렇게 각각 쓰고 시호, 백두구, 신곡, 메가, 인진쑥, 민들레, 금은화, 느릅나무 껍질 이것을 전부 각각 8g씩 그리고 목향, 생강, 대추, 감초를 각각 4g씩 넣어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수시로 먹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간암이 있으면 또 복수가 배가 이렇게 빵빵해져요. 복수가 차오르죠. 이런 경우에는 느릅나무 껍질 또 서귀초 느릅나무 껍질은 8g, 서귀초는 4g 이렇게 해서 더해서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간은 담도를 통해서 담낭, 췌장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췌장은 비장이죠. 담을 치유하는 것은 인진쑥을 필히 써야 하고 또 간을 치유하는 황련, 인진, 시효를 써야 하고 비장을 치유하는 산사, 목장을 써야 하고 이렇게 간하고 비장하고 쓸개의 약초가 합해져서 비로소 간병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련, 시효, 서귀초 이러한 것은 식품이 아니고 전문 약재인이 한의원에 가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 먹질 못하면 간이 완전히 굳어진 것입니다. 굳어진 것이고 또 변비가 간 기능이 약해지면 변비가 올 수가 있어요. 대장하고 장하고 간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되면은 장의 압력을 받아 가지고 간 세포가 손상이 될 염려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일단 변비를 좀 풀어줘야 돼. 이럴 때는 식차나 결명자차나 이런 걸 달여서 먹으면 설사가 약간의 설사가 되도록 이렇게 좀 변을 풀어주면 장의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변비가 아주 심하면은 간세포가 상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또
똑같은 증세라도 이 각 개인에 따라 사용해야 할 재료가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데 어찌 감히 어느 한 가지 그 예를 제시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해라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예. 부디 하나뿐인 소중한 내 몸을 위해서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내 병을 내가 연구하고 내가 고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